연세 한국어 5 연세대학교 출판고 제1과 언어와 생활 1항 한국어 배우기 들으십시오. 제임스 씨는 신문 기자라는 직업상 필요해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셨다고 하셨죠? 네. 아시다시피 갑자기 한국지사로 파견되는 바람에 한국어가 당장 필요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회사 일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일하면서 배우려니 공부할 시간은 없고 갈수록 문법은 복잡해지고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렇죠. 처음 가나다라를 배울 때만 해도 좋았죠. 그때는 이렇게 문법이 어려울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잖아요. 참, 리에 씨는 한국말을 배우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셨죠? 네, 저는 한국 문화를 접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어요. 사실 요즘 갈수록 문법이 복잡해지고는 있지만 한국어로 말하는 게 점점 재미있어져서 저는 요즘 정말 즐거워요. 정말 부럽네요. 리에 씨는 즐기면서 배우고 계시네요. 이항 어렵고도 쉬운 한국말 들으십시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전화드린 다나카 마사오입니다. 오랜만이네. 어서 오게. 그래, 무슨 일로 날 보자 했나? 다름이 아니라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능통한 경영학 전공자를 인턴 사원으로 모집한다는 채용 공고가 나서 제가 지원을 할까 하는데요. 선생님,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한데 추천서를 좀 부탁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래? 내가 써주지. 그런데 말이야, 자네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한국말을 잘하나? 자네 이름을 얘기 안 하면 밖에서들 한국 사람인 줄 알지?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자넨 참 겸손하기도 하군 그래. 추천서 써가지고 과 사무실에 맡겨놓을 테니 내일 모레쯤 찾아가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언제 식사나 한번 하세. 좋은 소식 전해주게. 제2과 직업과 직장 1항 직업관 들으십시오. 졸업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무엇보다 자신에게 맞는 일,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년 취업자의 반 이상이 17개월 안에 첫 직장을 그만둔다는데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4년째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선배가 있는데 요즘도 일이 적성에 안 맞는다며 많이 힘들어 하던데요. 사실 직장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고 주위에서도 웬만하면 그냥 다니라고들 하니까요. 수십 대 1의 경쟁을 뚫고 어렵게 입사하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만두는 직장인이 많다는 건 사람들이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잘 알아보지 않거니와 흥미와 적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글쎄 말이에요. 어쩌면 보수와 장래성이 아니라 자신의 성격과 가치관이 제일 중요한 건지도 모르겠네요. 왜 영수 씨도 아시죠? 안철수 같은 분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업계에 뛰어들어 성공했다는 거요. 아, 저도 그 기사를 읽었어요. 소신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시더군요. 이항 직장 내에서. 들으십시오. 지난번에 지시하신 소비자 동향 분석 결과입니다. 직접 현장에 나가 현재 판매 중인 상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고 신제품 개발에 대한 소비자 요구를 조사했습니다. 수고 많았네. 그래, 현장 조사는 어떻게 진행했나?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전문 매장으로 나눠서 소비자들의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설문에 응해준 소비자들에게는 회계과에서 받은 비용으로 자그마한 사은품을 증정했고요. 역시 김 과장이야. 매사에 빈틈없이 꼼꼼하게 일 처리를 하고. 별 말씀을요.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인데요. 아, 그리고 우리 부서 단합대회 한번 해야지. 이럴 때 한잔 해야 또 일할 맛 나지. 김 과장이 다른 직원들이랑 상의해서 날 잡아봐요. 이 차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모두들 요 며칠 야근에다가 주말 근무까지 하느라 힘들었거든요. 제3과 일상생활과 여가 문화. 일항 한국인의 현대 일상생활. 들으십시오. 아, 민철 씨. 지금 출근하세요? 네, 제임스 씨. 아직 이른 시간인데 오늘은 일찍 출근하시네요. 그런데 들고 계신 샌드위치는 아침이에요? 네. 일찍 온 김에 지하철역 근처의 샌드위치 가게에서 한번 사봤어요. 민철 씨는 식사하셨어요? 아직요. 교통체증을 피하느라고 일찍 나오다 보니 집에서는 아침을 먹기가 힘들어요. 저도 그렇지만 요즘 사람들이 바쁘긴 바쁜가 봐요. 빵 한 조각으로 때울 시간이 없어서 아침을 거르기가 일수인 걸 보면요. 식사를 제대로 해야 건강도 잃지 않을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아침을 챙겨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아침 식사를 배달하는 업체가 있길래 얼마 전부터 거기에 주문해서 먹고 있어요. 사무실까지 배달도 해주니까 여러모로 편리하고 무엇보다 시간이 절약되어서 좋아요. 그거 좋은 방법이군요. 통근 시간도 단축되고 교통체증에도 시달리지 않고 제대로 된 아침 식사도 하고 일석삼조군요. 이항 현대인의 여가 문화. 들으십시오. 아니, 웨이 씨. 주말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요일 오전부터 책상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으니. 주 5일 근무제라 주말에 편히 쉴 수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전 편히 쉬기는커녕 주말에도 술 약속이 생겨서 월요일 아침이 더 힘드네요. 하긴 신문을 보니까 늘어난 여가 시간에 뭘 해야 좋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더군요. 그렇지만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죠. 그 외 영업부의 박 대리는 주말마다 사진을 찍으러 가고 총무부의 윤지연 씨는 재즈 댄스를 배우나 보던데. 저라고 왜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친구들이 주말마다 한잔하자는 바람에 계속 술을 마시게 되네요. 웨이 씨도 뭔가 여가 시간을 알차게 보낼 방법을 찾아보세요. 나는 주말마다 가족들과 등산을 했더니 기분 전환도 될 뿐더러 아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해서 좋던데요. 사실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었거든요. 그래야죠.
안 그래도 이번 주말부터는 보고 싶던 연극이나 뮤지컬 관람을 할까 해요. 귀한 여가 시간인데 좀 더 보람 있게 생산적으로 보내야겠죠. 그러면 한 주 동안 일에 지친 몸이 재충전도 될 테고. 제4과 과학과 기술 1항 인터넷과 인간. 들으십시오. 제임스 씨, 인터넷에서 쓰는 이름이 특이하면서도 친근하대요? 아, 지난번 제 홈페이지에 들렀다가 보셨군요. 처음에 한국 친구들이 재미로 부르던 별명이었는데 어느새인지 친숙해지더라고요. 네, 아주 반가웠었어요. 저같이 007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에게는. 근데 아주 잠시 진짜 한국인 본드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요. 그냥 가볍게 한국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만날 때 쓰는 이름인걸요. 그러셨군요. 저도 회사 메일 아이디, 개인 메일 아이디, 친구들 사이트용 아이디 등 아이디만 해도 서너 개가 있지만 대충 숫자랑 문자를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보통은 그런데 제 홈피에서만은 좀 특별한 이름을 쓰고 싶었답니다. 이항 과학과 미래. 들으십시오. 요즘은 과학의 발달로 예전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일들이 가능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는 생명과학의 발달로 원하는 유전인자만을 선택해 맞춤형 아이를 낳고 인간의 복제도 가능해지는 세상이 올 거라고들 해요. 양이나 소는 이미 오래전에 복제에 성공한 사례가 있죠. 복제 기술이 좀 더 발전하게 된다면 인류는 어떻게 될까요? 복제 기술을 이용한 장기 이식이 가능해져 불치병도 쉽게 고치고 수명도 길어지겠죠. 살기 좋은 세상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일은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 아닐까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혜택은 누리되 그 부작용도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 한 크나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과학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다고 보는데요. 제5과 생활과 경제 1항 소비 생활. 들으십시오. 왜 그렇게 잔뜩 화가 났어? 방금 세탁소에 갔다 왔는데 이것 봐. 스웨터가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들었잖아. 입을래야 입을 수가 없게 생겼는데 주인은 괜찮다는 거야. 어디 봐. 그러게. 이쪽 오른팔이 더 기네. 그래. 그냥 눈으로 봐도 이렇게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주인은 별로 표가 안 난다는 거야. 보상해달라고 하지 그랬어. 보상해달라고 그랬지. 그랬더니 보상은 고사하고 사과 한마디 없더라고. 나원 참. 그럼 소비자 보호원에 고발해. 요즘은 소비자 보호법 덕분에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경우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잖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고발을 할까 말까 생각 중이야.
2항 개인 경제 활동. 들으십시오. 큰일이네. 보너스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설마 보너스로 주식을 샀던 건 아니겠죠? 사실 미선 씨에게 말은 못했는데요. 김 대리가 크게 이익을 봤다고 하길래 나도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나요? 그러게 남들 한다고 무작정 따라해요. 한탕 해보겠다는 마음으로 하는 게 투기지 무슨 투자예요. 김 대리가 자꾸만 조금 더 오르면 팔자고 그러지 뭐예요. 주가가 무릎일 때 사고 어깨에서 팔아야 한다는데 그러다가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는 바람에 에이 참 욕심을 덜 부리면 될 것을. 주식 투자는 위험 부담이 크지 않아요? 몇 년이 걸리더라도 한 푼 두 푼 내 힘으로 모으는 게 마음 편할 것 같은데요. 미선 씨는 주식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네요. 요즘처럼 은행 금리가 낮을 때는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 거라고요.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국가 경제나 기업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걸 누가 모르나요?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이나 계획성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가 무슨 복권이라도 되는 양 일단 사고 보자는 식이니 그렇죠.